안녕하세요. 형사법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경찰간부 선발 시험의 1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형사법, 그 중에서도 형법에서도 형법 강론에서도 강간과 추행, 강간 등에 관한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해 놓고 OX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론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판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OX를 잘 정리하고 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판례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판례를 가볍게 넘어갔으면 읽고 OX만 체크하고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10까지 우리가 잡아봤을 때 한 8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 7 정도는 되는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2, 3 정도가 쉬운 문제라고 하면 이건 한 6, 7 정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 절반 이상이 틀렸을 겁니다, 이 문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간과 추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몇 개수형 문제. 정말 끔찍한 문제죠. 개수형 문제. 결국은 다 OX 체크해서 전부 다 숫자를 세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결국 거의 다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숫자형 개수형 문제의 하나의 맹점은 OX를 잘못 체크해도 숫자만 맞으면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을 맞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수형 문제를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보다는 이렇게 변별력 측정이 약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수형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간부 시험에서 불과 1년 전에 2년 전이네요. 2022년도에 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아직 개수형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봐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비록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 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자,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하고 이 폭행 협박을 통해서 성교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폭행 협박의 시기와 관련해서 문헌적으로 그다음에 자연 법칙적으로 봤을 때는 폭행 협박이 먼저여야 되겠지만 폭행 협박이 이 성교행위, 간음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막 두들겨 패면서 여성을 성교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꼭 먼저 두들겨서 패고 그래서 여성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그때 성교행위를 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강간죄를 구성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판례의 어떤 그런 문구를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 지문을 대충 읽으면 틀릴 수 있어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자,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령 부부 중 일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남남이고 거의 사실상 남남이고 따라서 폭행 협박을 통해 성교행위로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아직 부부잖아. 근데 부부 사이에 간음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강간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유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해서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면 이것도 강간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고 내 아내를 두들겨 패서 간음행위라는 거가 부부가 서로
파탄 나서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때리고 간음하는 행위보다 더 범죄의 어떤 그 위험도가 낮나요? 처벌 실익이 없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데요. 유지하고 있으면서 매일 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내가 또 남편에게 종속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아내를 때리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이거 정말 쓰레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전자의 경우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강간죄는 성립한다. 판례의 변경된 판례의 태도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맞습니다. 다음 4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맞습니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전혀 아니죠.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는 없죠.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했죠.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습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든지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다든지 폭행인가요? 그것도 폭행이죠. 폭행 유형력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폭행이 억압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력인가요? 어마어마한 힘인가요?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다든지 허벅지를 만지는 거 어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힘의 대소강약을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슴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성적 굴욕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의사가 억압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요. 의사에 반하는 거. 그죠? 따라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번입니다. 마번도 중요한 판례죠. 마번은 뭐냐면 중강간죄의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이용을 해서 강간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교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갑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의사로 A를 간음했으나 즉 준강간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을 했는데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깨 있었던 거예요, 멀쩡히. 아니면 약간 뭐 비몽사몽 정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중강간의 고의로 이 여성을 강간했는데 중강간의 고의로 성교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중강간의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 자체가 안 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는데 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이거 뭐죠, 우리? 무슨 착오죠? 반전된 구속요건적 착오. 불능미수의 문제잖아요. 불능미수. 그죠? 불능미수의 문제잖아요. 위험성은 있잖아요. 위험성. 이게 행위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행위자는 이 여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행위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근데 성교행위를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위험성 있잖아요. 중강간죄가 성립할 충분한 어떤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험성이 있고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반전된 구속요건적 착오 상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거죠. 장애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건 뭐죠? 모두 3개. 2번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여기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해서 간음했다.
강간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부부 사이에서도 여기 이 분여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죄 분여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아내를 가능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다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쭉 또 넘어가면 심신 라번 안 맞나요? 라번 여기서 추행 이 추행이라는 것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이라는 건 뭐죠? 추행이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 기습 추행 같은 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그임의 대소경략을 불문한다는 것. 주로 오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어깨를 쓱 하고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막 비비는 행위 이런 것들 다 강제 추행죄가 된다는 거예요. 억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에 반하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는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 문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어. 그죠? 이런 의사를 가지고 했는데 이러지 않았던 거죠.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위험성은 충분히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례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고 판례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본다는 게 판례를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주변으로 중요한 문장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라는 뜻이에요. 키워드와 판례 타이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키워드를 주변에 있는 중요 문장들에 대한 명확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